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 보험의 이제 뭐 불확실성과 이 편차로 설명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요. 네, 꼭 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를 조금 더 분류해 볼게요. 자, 리스크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했잖아요. 불확실성과 이 편차라는 개념으로 보험을 설명해 나가면서 그 설명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분류할 때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다. 이 두 개가 매칭된다고 설명했죠. 자, 그럼 좀 더 분류해 볼게요. 리스크를. 자, 순수 위험과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봅시다. 자, 말에서 딱 나오지 않아요? 퓨어 리스크. 순수 리스크는 뭐냐면 순수한 위험. 자, only loss. 요거는 로스도 생길 수 있고 or profit. 이익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손실만 생기는 거. 이게 뭘까? 교통사고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나? 보험금 많이 받아서 이익 생긴다? 그거 아니에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오직 손실만 나오는 건 투기적 리스크, 아니, 순수 리스크예요. 요 투기적 리스크는, 요 분류를 할 때, 투기적 리스크는 손실도 생겨날 수 있고, 이익도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뭘까?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 마찬가지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도박. 딸 수도 있고, 깔릴 수도 있고. 이해가시죠? 요거는 투기적 리스크예요.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이익의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순수 위험이라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순수 위험은 순수한 손실만 있는 거예요. 순수한 손실만. 자, 원래 손실, 손해 똑같은 말 같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손해사정 이런 거 그냥 막 사용하니까 그것까지 깊이 개념 있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사고 하면 제가 무조건 손해라고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손실이라는 용어가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오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1차 합격하는 거니까. 그냥 손실, 손해 그냥 다 이해하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좀 완전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자, 어쨌건 순수 리스크는 손실만을 담보하는 거예요. 투기적 리스크는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고. 자, 이거 잘 개념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순수 위험도 조금 분류가 나눠줄 수 있겠죠. 순수 위험은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냥. 순수 위험은 인적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쳐서 내가 더 이익이 생겨나고 이러지 않죠. 다치면 다친 손해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저 투기적 위험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도박 같은 게 투기적 위험이라 그랬죠. 자, 그럼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보험으로 가입이 될까요? 이걸 좀 비교를 해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을 요 보험 가입 대상. 자,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막 보험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보험회사는 뭘 담보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셨던 분들 크게 얘기해요. 그냥 아는 대로. 자, 도박보험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판돈 2천만 원을 들고 카지노 가는데요. 카지노에서 돈 깔리면 보험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순수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돼요. 당연한 거겠죠. 자, 보험이 대상이 되려면 아까 보험사 우리 공부했던 객관적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 위험을 줄여가야 되잖아요. 뭐로? 통계로. 그죠? 자, 이 순수 위험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죽을 확률, 교통사고 나는 확률, 집에 화재가 나는 확률, 바다에서 해상사고가 나는 확률, 일정한 확률에 의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럼 뭘까?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기간 동안에 통계가 있잖아. 그죠? 그 통계에 의해서 확률 예측이 가능하니까 확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 위험이 많아지면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결국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기적 위험은 확률 예측이 가능하냐고. 고스톱 치면 무조건 따요? 깔리죠. 저는 확실해요. 무조건 깔려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딸 수도 있고 깔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예측 불가, 예측 불가. 야, 주식 좋은 소수가 있는데 말이야. 주식, 요거 투자해. 올라가요, 무조건? 아니라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위험의 수치가 무시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줄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통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맞아 떨어지냐고요. 안 떨어지잖아. 그럼 맞아 안 떨어지니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거 결국 합법적인 여부를 따져야죠.
합법적이냐? 순수 리스크는 합법적인 담보가 돼요. 근데 투기적 위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사회적 손실도 한번 올립니다. 자, 순수 리스크는 우리 집이 화재 나잖아요. 그럼 국가 재산에, 그러니까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순수 위험은. 어느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 동네 쑥대밭 나서 국가 재난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 요즘에 태풍 많잖아요. 태풍 막 와가지고 막 사람 막 그거 하면 그 손실 자체, 이 순수 위험이거든요. 그런 자연적 순수 위험에 의한 손실은 그게 곧 뭐예요?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요. 사회적인 손실이에요. 자, 근데 이건 사회적 손실이 아니에요. 왜? 거기서 나가 둘이쳐요. 맞고 쳐 맞고. 내가 따져. 그럼 뭐예요? 본인은? 잃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뭐 제로섬 게임 보통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5명이서 치면 2명은 따고 3명은 잃고 뭐 이런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돌아요. 이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순수 위험은 그 손실이 결국 다 사회적인 손실이 이루어진다는. 이해 가시죠? 요 정도 차이 비교하시면 돼요. 순수 위험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통계가 가능한 건 뭐예요? 요게 통계가 가능하죠. 요거는 통계가 가능하고, 예측이라는 말은 결국 통계잖아요. 통계가 가능하고, 이건 통계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당연한 말이고. 자, 그럼 또 하나. 요 순수 리스크, 그 다음에 여기 특정 리스크랑,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근원 리스크. 좀 어떻게 그냥 문구 자체에서 나타나죠. 적지 마세요. 네,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고 책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강의 듣고 보시면 돼요. 줄은 이렇게 살짝 꺼요. 줄 살짝 거더라도 막 안 적어도 돼. 있는 내용 다 하니까. 특정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그 특정한 거예요. 리스크가. 예를 들면 개인 내 뭐 주택에 화재가 났다. 이게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특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원 리스크는 어느 한 집단 자체, 사회적인 자체의 현상들의 위험을 말해요. 지진. 그럼 우리나라 뭐, 지금 포항 이런 데 지진 많잖아요. 뭐 어떤 지역의 자연재해, 막 확 몰고, 개인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집단적인 피해가 나타나잖아요. 약간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이라 그러면 이거는 약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 리스크와. 그러면 요렇게 근원 리스크나 특정 리스크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봐봐요. 보험은 뭐로 가입할 수 있을까? 특정 리스크 기준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겠죠. 왜? 우리 개인 화재 보험, 뭐 개인의 상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거 보험으로 가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특정 리스크는 개인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가면 이제 위험 관리를 배울 텐데. 자, 위험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위험에 처해 있는 화재보험 가입하겠죠. 그죠? 나 죽을 것 같아 생명보험 가입하겠죠. 자, 근데 이 집단 근원 리스크는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사회 전반적으로 거쳐 확 나타나는 리스크니까.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네. 교재에 나와 있으니 교재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 요것도 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 이게 보이나요? 이게 보이겠죠? 정태적 리스크는 뭐냐면, 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제주도 가자 그러면은, 이게 한 3학년, 4학년 때 화산 이런 거 배우잖아요. 화산 폭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아직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거. 화산섬 이런 거 무섭잖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게. 약간 분화된 모양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한 3학년 이때. 근데 요즘에 애들이 좀 낮아져서 우리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하와이에요, 하와이. 화산이 폭발한대. 자,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때 기준하고 우리 아들은 나랑 비슷한 거지.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화산 폭발의 확률과 지금 화산 폭발의 확률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많이 안 변했어요? 그때도 무섭고 지금도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이게 약간 시간과 관계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막 변하지 않아요. 정태적 리스크는 별로. 막 급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동태적 리스크는 반대겠죠?
급변해요. 자, 리먼 사태 때 막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뭐 그런 위기가 닥친다라는 뭐 썰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금리 변동이나 시장 변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뭐 중국 지금 경제 성장이 얼마 낮아졌다고 뭐 위기라고 뭐 아시아 증시가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상했냐고요. 뭐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 사회 현상.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이런 리스크를 동태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비교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 뭐 특정 근원, 순수, 투기적 위험, 요 분류하는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태적 리스크와 동태적 리스크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특정 리스크와 근원 리스크는 이제 개인적인 거냐, 좀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거시적인 것들이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이게 우리 이 리스크를 설명한 거거든요. 자, 리스크의 개념 하에, 자, 요것도 들어가요. 요 중간에 익스포저도, 익스포저. 요 새로운 개념들이지만, 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요. 자, 페릴. 사전을 찾아보면 페릴도 위험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예. 다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데, 요 페릴은 엄밀히 말하면, 자, 이게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사고. 사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자, 보험금 그냥 주냐고요? 보험 가입했다고 그냥 주는 거 뭐 있죠? 실정 시간이 지나면 뭐 연금보험 이렇게 주는 것들 있겠지만. 자, 보통 자, 아까 제가 손해사정 이론은 뭐에서 시작하는 손해보험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하고는 구별되겠죠. 손해가 발생하면 주는 거예요. 뭐로? 실손 보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보험 사고가 요 페릴이에요. 페릴. 요 페릴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페릴은 요 로스를 야기해요. 보험 사고가 이 로스는 아까 제가 손해라고도 하는데 요 손해를 야기하는 거예요. 손실을. 그러면 이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게 요 페릴이에요. 그래서 코즈 오브 로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손해의 원인. 이게 페릴이에요. 그게 뭐냐? 보험으로 보험 사고인 거예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은 뭐예요? 그 손해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까 화재 100채 중에 2채, 1채 탔던 거 뭐예요? 손해가 발생했고 화재. 그게 페릴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페릴이 뭐야? 그러면 사고, 그럼 태풍, 홍수,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 그 위험의 그 원인이 돼. 이 손실을 야기시키는 그 원인, 그거를 페릴이라고 한다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페릴은 결국 보험회사가 이제 우리 아직 막 보험에 대해서 깊이 계약을 공부하지는 않아,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려면 뭐가 나야 돼요? 일단 손해가 나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손해를 나게 하는 건 뭐예요? 요 페릴이라고요. 그럼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험 사고가 보험사가 주기로 한 사고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erils covered. 뭐야? 커버, 담보한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담보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위험을 담보하는 거. perils uncovered. 보험사가 담보하지 않은 거. 비담보 위험. 이거는 언급하지 않은 거. 이게 차례 설명할 거예요. 보험사가 주지 않기로 한 거. 자,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결국 이 페릴을 설명하려면 요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보험사가 주려고 하면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보험사가 주려고 하는데 그 손해는 보험사가 커버한 보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보험사가 커버한 건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어요. 그럼 대인사고 내가 담보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사고를 담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또 불 얘기했으니까 화재보험 가입하면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반대로 보험사가 uncovered, 비담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비담보 위험은, 이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은 보험사가 담보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요거와 요거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비담보 위험은 이게 담보할 수 있는데 담보를 명시하지 않은 걸 말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 A라는 위험을 담보했는데 B라고 하는 위험에 의해서 B라는 페릴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 페릴은 주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면 더 쉬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거냐면 이 위험으로는 안 준다 이거예요. 이걸 보통 면책 위험, 이렇게. 면책. 이건 안 준다. 그게 뭘까? 대표적인 게. 보험으로 우리 이제 공부하겠지만 고의사고 이런 거 면책시켜 놓은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전쟁, 기타 별난 이런 거 면책 사유로 두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위험은, 요 페릴은 우리가 주지 않는다가 이 면책. 이해 가세요? 요 구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uncovered는 줄 수 있는 건데 언급 안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 언급 안 한 걸로 이해합시다. 언급하지, 이 노란색은 좀 중요한, 언급하지 않은 위험. 아는 사고지, 우리 사고. 차이가 좀 이해 가세요? 비교가 되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면책 위험은 뭐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게 대표적인 게 고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핵! 어떻게 돼요? 모든 손해보험에 핵 연료 물질로 인한, 핵 손실로 인한 것들 다 면책시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핵 한 방 떨어지면 끝이지. 그때 보험이고 예측할 수가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이런 건 아예 면책 위험으로 두고 있잖아요. 즉, 보험사, 실무하시는 분들 면책 사유에 해당되냐, 면책사항. 이 페릴은 줄 수 없다. 자, 그럼 요거 비교되는 거, 커버드는 뭐예요? 보험사가 돈 주기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담보 위험. 이거는 비담보 위험. 이거는 면책 위험 이렇게 표현해요. 자, 면책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담보 위험 주는 거, 비담보 위험은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자, 면책 위험은 안 준다는 거.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려면 보험사가 그러면 요 방법으로, 요 기준으로 보험사의 담보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페릴을 담보합니다. 우리는 이런 페릴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는 요 페릴. 두 가지의 분류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열거 책임주의하고 포괄 책임주의. 이 영어도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all risk 또는 오픈 페릴 폴리시. 그러니까 열어둔 이제 설명, 영어도 좀 읽어놓으세요. 이건 named peril, 이름을 딱딱 정해가지고 열거한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열거 책임은 뭘 하냐면 우리가 담보하기로 한 위험, 요 담보 위험을 열거한 거예요. 담보 위험을 열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화재로 인한 사고만을 담보합니다. 화재, 낙뢰로 인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화재보험 약관이 그래요. 자, 나머지 약간 포괄 책임주의 약관은 뭐냐면 요 비담보 위험을 포함한 요 면책 위험을 제외한, 이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위험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나열해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나열해서 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면책 위험을 나열한 거야, 얘는. 우리는 요거는 안 줍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주는 거죠. 그러면 포괄 책임주의에서 uncovered, 비담보 위험은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내용이 이해가셔야 돼, 이게. 자, 요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열거 책임주의에서는 비담보 위험을 줘요, 안 줘요? 열거 책임주의는 담보 위험을 열거한 거예요. 그럼 비담보 위험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면책 위험은 당연히 안 주는 거고. 면책 위험은 여기서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자, 구분을 잘 해야죠. 그럼 열거 책임주의는 담보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열거 책임주의는 왜 요거만 주니까 좁지, 당연히. 그거만 주는 거예요, 좁아. 보장 범위가 좁아요, 좁아.
반대로 포괄책임주의는 면책 위험 빼고 다 주니까 넓어요, 좁아요? 넓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공통되게 이 면책 위험은 안 주는 거예요, 다. 근데 열거책임주의는 내가 뭐 이거만 주겠다라고 담보한 거고, 얘 빼고는 얘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포괄책임주의가. 그럼 반대로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쌀 것 같아요? 당연히 주는 게 많으니까 얘가 비싸겠지. 그죠? 얘는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통상적으로. 얘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상대적으로. 그죠? 자, 근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A하고 B 보험사가 있는데, A 보험사는 갑 위험, 병 위험을 요렇게 두 개는 담보하고, C 보험사는 요렇게 요거를 담보하고, 근데 요거를 각각 열거 책임주의로 하면 요거 중복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 C 보험사는 그냥 다 준대. 이렇게 중복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여기가 비쌀 수도 있겠죠. 무조건 싸다 이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여기가 더 싸겠죠, 그죠? 여기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담보하려면 기업 입장에서 요 AB급 보험을 다 가입하면 요거 하나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봤듯이 손해배상 이론은 정말 이해가 수반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반드시 포괄책임주의 보험료가 비싸다. 이거는 꼭 맞는 지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달달달 외워서 공부할 과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또 요 기준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 입증 책임 아직 뭐 보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로 쉽게 하면 증명, 이렇게 쉽게 하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 입증 책임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보험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험사가 아이고, 사고 나셨네. 미리 찾아가서 주고 이러지 않는다고. 돈 받을 자가 어떻게 해요? 청구하죠. 그럼 청구할 때 그 청구는 뭐예요? 나 이렇게 사고 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고 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 책임주의는 이 열거된 위험으로 니네가 말하는 그 화재로 내가 사고가 났어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 포괄 책임주의는 뭐예요? 그냥 나 사고 났어. 니네 위험 다 준다며. 면책 위험 빼고는 다 준다며. 그러니까 돈 줘. 그럼 이 입증의 범위가 어떤 게 더 쉬워요? 포괄 책임주의가 더 쉬운 거예요. 입증 책임이 수월해요. 여기는 어려워요, 조금.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당연한 거잖아요. 얘는 열거 책임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 난 이 사고야. 너는 이거 줘. 요걸 내가 입증해야 되고 얘는 야, 나 사고 났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 이 사고는 내가 안 준다고 한 사고야 라고 하는 이 면책 위험은 누가 입증하는 거야? 보험사가 입증하는 거야. 야, 너 근데 가만 보니까 너 사고는 났는데 너 우리가 안 준다고 한 사고로 사고가 난 거야. 이거 보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 차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하나 나와요. 요거. 보면 기출문제 매년 나와요. 네, 매년 나오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자, 그러면 우리 보험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걸 가입하는 게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괄 책임주의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보험료 좀 더 내더라도. 그 대부분이 포괄 책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소비자. 이거는 열거 책임주의는 기업 보험 같은 데 유리한 거예요. 나는 이런 통계, 나는 이런 사고들이 나더라. 나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가입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우리한테 위험에 처해진 요 위험. 기업들이 가입하기 좋지, 기업들. 이해 가시죠? 재보험사나 어느 정도 보험적 지식이 수반된 사람들이 가입한다고요. 수요층도 분명히 극명하게 나뉘죠. 그럼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지문 나온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하나 나와요. 매우 중요한 한 챕터, 페릴. 자, 그럼 페릴, 아까 얘기했듯, 요 페릴은 뭘 야기한다 그랬죠? 요 로스를 야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로스를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 페릴이고, 이 페릴을 담보하는 보험사의 기준들은 열거 책임주의 방식과 이게 있는데, 요것도 잘 이해돼. 영어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영어도 잘 좀 두시고.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이게 개정되는 시험에 토익이, 토플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자, 내년에 합격하면 끝이에요. 요거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 페릴과 로스 사이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인과관계.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인과관계는 손해를 야기한 페릴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 개연성이 있어야 돼. 요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봅시다. 요 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뭐 근인설, 원인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거와 상당설, 상당 인과관계설, 요게 이제 시험에 보통 나오죠. 자, 근인설은 최대 유력, 최종 조건설이 있는데, 요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뭐 시집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성 간의 얘기들을 하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이쁜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의 열렬한 구애에 의해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이제 패션 스타일도 좀 별로고, 자, 여기 한 적어봅시다. 옷 입는 스타일이 아주 별로예요. 스타일.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20점? 좀 별로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이 새끼 돈도 없네,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이해해주세요. 강의니까. 돈도 없네, 이 새끼. 돈도 없는데, 돈 없는 것도, 돈이 제일 크지, 돈 너무 없어, 맨날 나보고 사달래. 그리고 밥도 맨날 떡볶이만 먹자 그래. 저 칼질도 하고 싶은데, 떡볶이 아니면 냉면이고, 냉면 아니면 라면이고, 짜증나네. 여자가 막 이제 좀 짜증나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조금 뭐라 했더니, 성격이, 성질을 막 뭐라 그래. 뭐 돈이 없으니까 나 먹을 줄, 성질이 이상해. 난 성질 좀 이상한 건 내가 그래도 참았는데, 결국 이 성격에서 폭발해가지고, 이제 백이 돼가지고 헤어졌어, 여자가. 자, 이 여자 기준에서, 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최유력 조건설, 손실을 야기한 가장 유력한 조건이다. 자, 성격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마지막 이게 참던 게 마지막에 터진 거예요. 최종 조건설. 이해가죠? 자,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최유력 조건설, 최종 조건설. 이해가시죠? 자,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손실을 야기한 원인이 최유력 조건이라 그러면 뭐예요? 돈이 손실을 야기한 거예요. 돈이 헤어짐의 원인이 된 거예요. 돈의 헤어짐이 원인이 된 거고, 이 여자 입장에서 마지막 최종 조건설이란 뭐예요? 성격이 진짜 결국 참다 성격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헤어진 거잖아요. 마지막 원인이 됐던 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종 조건설. 뭐 외울 필요 없잖아, 이건. 결국 최유력했던 거, 마지막에 발생한 원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당설은, 이게 거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통용되던 거예요. 상당설은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봐봐요. 요 기준으로 봐봐. 돈 때문에 헤어졌네. 뭐 이런 조건 나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냐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일정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럴듯하네. 그래. 헤어질만 하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요게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뭘 선택하게요? 요 최종 조건설이게요? 최유력 조건설이게요? 우리나라는 요 상당 관계설을 들어요. 볼 때, 그래. 그럴만 하네. 요거예요. 상당 인과관계설. 자, 어른한테 공경해야 된다. 공경 안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동일한 사고에서,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이게 상당하구나. 요 상당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 상당히 크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상당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개가 좀 이렇게 끄덕여지는 거. 그게 원인이네. 자, 요런 걸로 말하면 돈 때문이네. 상당 인과관계 있네. 요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좀 약간 논리적이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요걸 판단해요. 그럼 개인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인 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 우리 보통 이런 사회적인 통념상, 요거는 요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관습법적으로 그냥, 그래, 거기 끄덕여지는 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요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네. 법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리를 끝내고 여기서 뭐 인과관계, 그다음 담보 위험을 나열하는 거, 그다음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자, 포괄 책임주의, 열거 책임주의, 인과관계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와요. 네.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빠먹은 게 있나? 이 정도만 보면 돼. 요거 빠먹었다. 이거 중요한 거 빠먹었네. 아까 여기서 열거 책임주의 설명했죠. 자, 그럼 열거 책임주의 이거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열거 책임주의. 요건 뭐예요? 하나하나 페리를 이렇게 정하는 거냐. 네임 열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 지웠지만, 자, 요게 담보 위험하고 비담보 위험이 있는데, 이 면책 위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안 주는 거고요. exclude perils, 그러니까 페릴의 면책 위험은 아예 안 주는 거고. 자, 이제 한번 이거 봅시다. 비담보 위험은 뭐냐면, 열거하지 않은 거예요. 열거하지 않았는데, 자, 선행 원인이 비담보 위험이고, 아까 이 체유적 조건설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원인이 됐던 패션, 이거는 담보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근데 돈은 담보하기로 했거든요. 돈 때문에 해줬거든요. 이때 담보 위험으로, 두 번째 위험이 담보 위험으로 사고가 났다면, 페릴이 났다면, 요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거가 위험, 보편의 원칙. 별표. 시험에 나와요. 자, 선행 위험이 비담보 위험이었는데, 마지막에 발생한 위험이 담보하는 위험이라면,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론이거든요. 자, 열거 책임주의 하에 이론대로 라면, 봐봐요. 담보 위험이니까 줘야 된다고 말했겠죠. 근데 보험사가 뭐예요? 야, 그거 봤더니, 선행 원인은 너 우리가 담보하지로 않기로 한 그 패션이야. 이거 안 돼. 우리 줄 수 없는 위험이야. 왜? 그 원인을 야기한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한테 언급되지 않은 거니까. 마지막에 발생한 위험이 우리가 담보하기로 한 위험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요 선행된 것도 담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은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이론이에요. 수정이론. 즉, 선행 원인이 비담보 위험일지라도 최종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담보 위험이라면 돈 줘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화재 낙뢰로 인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열거 책임주의잖아요. 화재하고 낙뢰로 인해서 벼락 맞거나 화재로 인해서 불이 타야 돈 준다고요. 근데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전기가 막 우장상 끌어지고 막 합선돼가지고 불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재 낙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주는 건데, 선행 원인은 뭐예요? 이게 막 접선돼가지고 막 이게 된 게, 태풍 막 불어가지고 집이 막 망가진 상태에서 이게 막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경우에 선행 원인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담보하지 않는 위험이라고요.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 집이 타는 건 뭐예요? 담보 위험 화재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때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열거 책임주의 하에서도 이 수정, 위험 보편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줘라 이 얘기예요. 결국 이건 뭘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비자, 계약자 입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계약자의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험 소비자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너무 열거 책임주의를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담보 위험으로 인한 것들만 다 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비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선행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선행 위험이 담보하지 않은 거라고 주지 않는다면 계약자 보호에 좀 불리함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합선이 돼서 화재가 났다. 그거 준다. 이 위험 보편의 원칙.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시험에 나와요, 이거. 자, 그럼 결국 위험 보편의 원칙은 막 따로따로 설명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열거 책임주의 때문에 이 위험 보편의 원칙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위험 보편의 원칙은 이 수정이론이에요. 수정이론. 열거 책임주의 수정이론. 이해하시죠? 자,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포괄 책임주의의 수정이론은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 말한다. 틀려요? 틀리지, 그지?
뭐예요? 열거 책임주의 수정 이론인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십시오. 교재에 다 있으니까. 자, 페릴은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학원에서 혼나던데. 이거 이상으로 뭐 다른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그거 다 틀리니까. 에이씨, 다 틀리면 뭐 당락에 문제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내용.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이 해자들. 우리 해자들은 5분만 쉬었다 할까요?